오늘은 챗GPT로 최상의 글쓰기 비법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챗GPT를 처음 사용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뭔가 일시적 유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AI가 확실한 흐름이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챗GPT가 일상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개인 프로젝트나 에세이, 문서 작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북커버, 이미지 만들 때도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책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사파를 넣은 어린이 영어 동화책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챗GPT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글쓰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6개 이 핵심 팁은 꽤 유용해서 여러분의 챗GPT 활용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겁니다. 이 팁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글쓰기나 목표로 하는 전자책 출판, 문서 활용 등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핵심 팁은 기본 프롬프트 구조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프롬프트 구조도 지나치게 단순한 프롬프트는 피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답변만 열거되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청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챗 GPT를 자판기처럼 뚝딱 답변만 주는 공급기로 다루지 않고 대신 나만의 개인 비서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롬프트의 4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액션, 포맷, 역할 또는 스타일, 소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우선, 챗 GPT에게 내가 원하는 액션을 알려줍니다. 편집하거나 작성하라고 하거나 비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력을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글 형식, 글머리 기호, 개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롤 또는 스타일이 세 번째로 역할이나 스타일을 지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에게 어떤 작업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포함해야 할 것은 소스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편집하거나 비평하도록 하는 경우 챗 GPT에게 소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틱톡에서 대중을 확장하는데 관한 기사 계율을 작성해보세요. 글머리 기호 형식으로 작성하고 틱톡 마케팅 전문가인 것처럼 작성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액션은 해당 주제에 관한 기사 계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포맷은 글머리 기호 형식으로 하고 역할 또는 스타일은 틱톡 마케팅 전문가인 것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편집하도록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는 제공하지 않고 이 3가지로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결과로는 챗 GPT가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길게 나타납니다. 내용이 꽤 길어서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훨씬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다 일반적인 명령어로 요청했을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팁은 챗 GPT에게 톤 글쓰기 방식, 타겟 대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글쓰기 스타일이나 타겟 독자 또는 이 둘의 결합을 지정하려면 프롬프트에 어떠한 톤으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또는 캐주얼한, 진지한 또는 친근한, 낙관적인 또는 비관적인, 전문적인, 과학적인, 간결한, 구체적인, 설득적인 또는 정보 제공적인 등이 있습니다. 챗 GPT에게 수행하길 원하는 작성 종류에 따라 이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정보 제공적인 톤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글이나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캐주얼하거나 친근한 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친근하고 간단한 톤으로 설명해주세요. 라고 명령어를 작성하면 AI GPT가 이를 친근하고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수익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길게 작성하고 있지만 내용은 명령어 작성한 대로 간단합니다. 챗GPT에게 글쓰기 스타일을 지정해 주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명한 인물이나 잘 알려진 작가 또는 연설가 중에서 글쓰기 스타일을 흉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글쓰기 취향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예시로는 바락 오바마, 스티븐 킹, 오만과 편견, 영국 작가인 제인 오스틴, 어니스트 헤밍웨이, 닐 드그레스 타이슨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챗GPT가 이해하기에는 영어권 유명인을 더 좋겠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한 인물은 챗GPT에게 요청한 글쓰기 톤이나 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수익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인 오스틴 스타일로 작성해달라 라고 하면 결과가 기대됩니다. 경제적 내용을 문학작가 방식으로 요청했으니 결과가 무척 재미있게 나올 것 같네요. 프롬프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특정 대상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에 추가해 주세요. 어떠한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작성해 주세요.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대학 수준 경제 수업을 위해 작성해 주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작성해 주세요. 바쁜 엄마들을 위해 작성해 주세요. 은퇴한 분들을 위해 작성해 주세요. 챗 GPT에게 작성을 이 대상 독자 중 하나를 대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면 생성되는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내용을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5학년 학생들을 위해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챗 GPT에게 글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며 원하는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팁 전문가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려면 그 전문가는 챗 GPT가 될 것이지만 어떤 전문가로 만들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역할이며 동작을 수행하세요 라고 합니다. 특히 글쓰기에 관한 경우 이렇게 역할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글의 목적에 따라 어떤 역할이 좋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열 변호사는 법적 또는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에 유용합니다. 리터러리 에디터 문화 편집자는 수정 및 비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 출판사 잉글리시 프로페서 영어 교수 또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커뮤니케이터 의사소통 전문가 등 다양한 예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 디자인 템플릿을 도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강력하고 무서운 이메일을 작성하여 저작권 침해물을 중단시키고 해당 자료를 제거하도록 하세요. 라고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다음과 같이 매서운 톤으로 이메일을 작성해 줍니다. 당신이 현재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저작권 침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템플릿의 소유자 및 창작자인 저의 대리인으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챗GPT에게 다양한 역할을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챗GPT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챗GPT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뭔가 막혀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고군분투하는 문제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든 소설 작가이든 직장이나 학교를 위해 글을 쓰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막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원하는 내용을 챗 GPT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블로그 글 또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다뤄야 할까요? 제게 아웃라인을 작성해 주시겠어요? 또는 이미 글을 작성 중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작성 중이던 내용을 붙여넣고 챗 GPT에게 계속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생성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직접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팁 바로 보겠습니다. 그냥 반복하라 입니다. 첫 명령어에서 정확히 원하는 내용을 얻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므로 일단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쓰도록 챗 GPT에게 요청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하여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챗 GPT와 함께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단 하나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는 방법에 관해 5단락의 글을 써주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챗 GPT는 이를 받아들여서 커피숍 사업에 관한 5단락의 글을 생성할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아마 내용은 아주 일반적일 것이며 그 내용에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바꾸고 싶은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음 프롬프트로 계속 이어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커피빈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여 세 번째 단락을 다시 작성해줘. 라고 다시 작성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의 내용을 바꾸어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글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 각 부분을 계속 수정하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락 5는 너무 모호해. 예시를 3개 정도 넣어줘. 그리고 이 정보를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만족스러운 글을 작성할 때까지 각 섹션을 가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인공지능과 함께 주고받으면 처음 작성한 글보다 훨씬 나은 흥미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고 구체화하자입니다. 챗GPT 명령어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최상의 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더 구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초기 프롬프트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더 포함함으로써 챗GPT에서 더 나은 초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주요 섹션에 소제목이 있는 5단락 글을 원한다면 다음 예시와 같이 써달라고 명령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소설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5단락 글을 써주세요. 다음 지시 사항을 따라주세요. 초보 작가 대상으로 친근하고 친절한 톤을 사용하여 써주세요. 각 주요 포인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각 주요 섹션의 소제목을 포함하여 5단락 글 형식으로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5단락 글 예시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예시를 보면 챗GPT가 지시사항을 잘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근하고 친절한 톤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제가 다루길 원하는 3가지 예시를 다루었으며 원하는 소제목 형식을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이 생성되었으면 AI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발전시키기 위해 몇 차례 수정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챗GPT를 사용하여 다른 대부분의 사람보다 월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팁을 기억하면서 챗GPT를 사용하면 글쓰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챗GPT를 사용하여 더 나은 글을 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이 중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챗GPT를 사용하여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다음 중 하나의 비디오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전자책 만들기에 관한 특별한 팁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챗GPT 필수 프롬프트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